우리가 자기가 잤던 잠이 1시간만 못 자도 뇌 기능이 30%가 떨어지거든요. 30%나요? 네, 그러니까 와, 네. 자기 리듬에 시험 전날 한두 시간을 못 자면 이제 걔는 뇌 기능이 50% 이상 다운된 상태에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원래 공부를 잘하던 아이가 큰 시험일 때 많이 성적이 안 좋은 아이들을 보면 수면 패턴을 한번 여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안녕하세요. 민성원 연구소 교육부장 이지수 선임 컨설턴트입니다. 자, 오늘 민성원 연구소 엄마 학교를 찾아주신 특별한 손님은요, 바로 서울수면센터 한진규 소장님이십니다. 저희 한진규 박사님은 서울 논현동에 소재한 서울 스페셜 수면의원 박사님이시기도 하시고요. 지금 현재 대한수면학회 이사님을 역임하고 계시고,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의 신경과 수면 전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번 오늘 재밌는 거 많이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일단은 수면의 기본적인 원리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수면의 단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가 얕은 잠이에요. 네. 약간 쓸데없는 잠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잠이 들면 1단계는 소리가 들려요. 네. 2단계부터 소리가 안 들려요. 네. 그러니까 2단계부터 내가 잤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다음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되면 이제 깊은 3단계 잠이 들어가요. 네. 가장 중요한 잠입니다. 3단계 잠이 전체 수면의 15%가 되면은 잘 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키 크는 성장 호르몬. 첫 번째 3단계 잠에서 80%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잠이 끝나면 이제 렘수면에 들어가요. 네. 렘수면이 꿈을 꾸는 건데 사람들은 꿈을 안 꿨으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꿈을 꿔야 돼요. 꿈은 내가 한 번이라도 보거나 느끼거나 경험했던 것만 나와요. 네. 기억력이 완성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네. 꿈 수면이 없으면 오늘 12시간 공부하고 다 날린 거예요. 와, 그 렘수면이라는 네. 게 또 그래서 그런 효과가 어떤 있는 친구는 거군요. 12시간 공부하고 4시간 자요. 네. 4시간에 꿈이 없어요. 네. 그 다음날 공부해보면 12시간 공부한 거 1시간도 기억 못해요. 그런 아이들이 그럼 많아요. 그럼 12시간 괜히 한 거죠. 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딱 8시간 공부하고 7시간 자요. 그 다음에 거의 8시간 잔 걸 다 기억해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맞아요. 세이빙 작업이에요. 공부한 거에. 렘수면 단계가. 렘수면일 때 특히 중장기 기억이 완성이 돼요. 네. 그래서 이 중장기 기억은 계속 쌓이면서 이제 지식이 쌓여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렘수면이 없으면 중장기 기억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1단계, 2단계, 3단계 렘을 자는데 그게 사이클이 3번, 4번 반복되는데 우리의 목표는 일단 3단계 잠, 깊은 그렇죠. 잠을 잘 자야 된다. 그리고 기억과 감정이 조절되는 렘수면을 잘 만들어야 된다. 이게 돼야지 우리는 작게 자도 알차게 잘 수 있는 잠을 아이한테 선사를 해주는 거죠. 이 수면이 이제 뇌 기능에 중요하니까 네. 시험하고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잖아요. 너무 중요한 근데 불가분의 관계들. 아마 이런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수면을 조절할 수 있는데 꼭 시험 전날 밤을 새는 애들이 있어요. 대부분 학생들이 좀 긴장을 그런 해서, 편이에요. 긴장을 네.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자기가 잤던 잠이 1시간만 못 자도 뇌 기능이 30%가 떨어지거든요. 30%나요? 네, 그러니까 네. 자기 리듬에 시험 전날 한두 시간을 못 자면 이제 걔는 뇌 기능이 50% 이상 다운된 상태에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알고 있는 문제 틀렸어. 뭐 이것도 실수야. 그래서 원래 공부를 잘하던 아이가 큰 시험일 때 많이 성적이 안 좋은 아이들을 보면 수면 패턴을 한번 여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네. 얘가 평소 잤던 거는 얘가 뭐 6시간을 자는데 꼭 시험 전날은 얘가 유독 긴장해서 잠을 못 잔다면 네. 일단은 수면장애를 의심을 해봐야 된다. 우와. 얘한테 수면만 조절해줘도 원래 자기 패턴의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수면 네. 너무 중요한데요. 네.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네네. 이제 이때 시험은 아이들한테 되게 민감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잠을 안 자려고 카페인 음료라든지 에너지 드링크죠. 소위 말해서 그런 것들 아니면 커피를 굉장히 다량 섭취를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당장은 효과를 보지만 그게 계속 먹게 되면 수면 리듬을 깨뜨리게 되죠. 그거 너무 당연한 얘기네요. 예. 오늘 들어보니. 그래서 커피가 사람에 다르지만 10시간에서 12시간 가거든요. 효과가요? 효과가. 네. 그래서 커피를 밤에 먹으면 자기는 잘 때 영향을 안 준다고 생각하는 아이도 있지만 뇌파는 완전히 달라요. 네. 그러니까 또 그 다음날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피곤하니까. 네. 그래서 꼭 먹으려면 12시간 정도 생각해서
12시에 잔다고 그러면 오전 12시 전까지만 먹어야죠. 저도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아이들이 이제 불안하다 보니 시험 기간에 가위 눌리는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좀 가위 도와주면 눌림이 좋을까요? 뭐냐면 원래 렘 수면이 꿈꾸는 거잖아요. 예. 렘 수면이 잘 때 눈만 움직이고 네. 온몸이 마비가 된 거예요. 과학자들이 봤는데 이상하게 조물주가 꿈대로 막 움직이면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눈만 움직이고 딱 마비가 생긴 거예요. 그다음에 방어 시스템이네요, 예, 일종의. 그래서 그죠? 꿈이 끝나잖아요. 몸도 같이 풀려요. 아, 네. 그러니까 나는 마비가 된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가위 눌림은 뭐냐면 나는 꿈에서 깼는데 마비는 안 풀린 거예요. 딱 그거네요. 그러니까 가위 계속 눌리는 가위.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쭉 렘수면에 문제가 있는 애죠. 렘수면이 분열된 아이예요. 그렇죠. 안 자고 깨지 않아야 되는데. 예. 근데 렘수면이 뭐 한다고 그랬죠? 기억력. 기억력하고 감정 조절. 네. 짜증도 많이 낼 수 있겠고, 당연하죠. 예, 심리적으로도 많이 불안할 수도 네네. 있겠고, 그 다음에 뭐 기억력도 공부한 만큼의 성적이 안 나올 수도 맞아요. 있겠고. 그래서 가위 눌림은 그냥 일반적인 스트레스로 나오지 않아요. 정말 귀신이 보고 있는 게 아니었네요. 예, 알고 봤더니. 분명히 걔는 렘수면에 네. 문제가 있는데 네. 스트레스 받을 때는 당연히 더 악화가 올라갔죠.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가위 눌리면 그냥 방관하지 마시고 네네. 꼭 우리 한번 클리닉을 한번 네네. 찾아보는 것도 네.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숙면의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일단 수면의 양. 네. 우리가 적게 자면 어때요? 피곤하죠? 피곤하죠. 그다음에 스트레스도 많아지고. 수면의 리듬. 수면의 리듬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서양 문물이 늦게 들어온 나라는 자연의 빛과 어둠으로 잠을 자고 깼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면 리듬이 반드시 밤 12시랑 5시에 자야 아까 말했던 온갖 호르몬이 그때 나와요. 아, 사람은 그거는 거기 이제 익숙해져 있네요. 그게 진화가 네. 됐기 때문에 네.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낮잠을 자도 호르몬 안 나와요. 그거는 다 가짜잠. 간식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리듬 되게 중요합니다. 양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리듬을 맞추면 양이 줄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제대로 리듬을 맞춘 애들은 좋은 리듬을 자니까 양이 줄어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근데 아주 늦게 자는 새벽 3시에 자는 애들 있잖아요. 11시까지 자도 피곤해요. 왜냐하면 2시간밖에 안 잔 거예요. 3시부터 새벽 5시까지. 그러니까 반드시 리듬은 적게 자려면 12시부터 새벽 5시가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짜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수면의 질. 수면의 양과 리듬을 맞춰도 질이 안 좋으면 피곤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질은 병원에서 평가받는 거죠. 그럼요. 예, 양과 리듬은 본인이 조절하지만. 그래서 수면의 양과 리듬과 질이 우리가 숙면. 네. 예, 세 가지 조건이라고 정말 이해하시면 될 것 삼위일체가 같습니다. 돼야 예, 되네요. 삼일치가 그죠? 돼야 됩니다. 네. 예. 우리 아이들 중에 아이들이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여러 가지가 지금 제가 해놨는데 네. 솔직히 지금은 아주 간단해요. 제일 안 좋은 거 핸드폰. 그럼요. 그러니까 게임 끝난 거예요. 네. 핸드폰에 나오는 흰색하고 블루라이트는 슈퍼 각성제예요. 이거 딱 보는 순간 그냥 네. 뇌파는 깨는 거예요. 낮이구나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잠자기 두세 시간 전에 쓰는 핸드폰은 나는 오늘 잠을 안 잘 거야라고 뇌가 인지를 시켜주는 사인이에요. 요즘 패드로 공부를 진짜 많이 해요. 패드도 똑같은 거겠네요. 똑같은데 필터링 걸러놔야 돼요. 블루라이트 필터링 알겠습니다. 걸어놓고 노란색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네. 뇌는 착각할 수 있죠. 그래서 흰색하고 파란색은 각성제. 그 다음에 아까 밤에는 뭐죠? 달빛이죠? 네. 그래서 노랑하고 옐로우. 옐로우가 노랑이죠? 예. 그러니까 주황. 옐로우, 주황은 정도까지는 달빛으로 생각을 해요. 휴식이라고 생각을 예, 하거든요. 그래서 이 빛 조명에 대해서 뇌가 밤에도 각성을 하지 않고 잠의 리듬을 유지하면서 내가 어떤 패드나 어떤 핸드폰을 보려면 거기에 대한 이제 바탕화면의 색을 좀 조절해 주셔야 그거 우리가 정말 수면에 영향 없이 네. 잘 잘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예. 여기 나이별에 따른 수면의 정상량을 보면 진짜 많이 놀라실 거예요. 이렇게 많이 잤나? 태어나면 이제 먹고 자고 이러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애들이 보통 우리가 10시간 이상 자고 보통 한 11시간, 12시간 정도 초등학생들.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들이 지금 9시간 반. 그 다음에 성인이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거거든요. 이거는 의학적인 걸로 권장하는 수면의 양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거기에 지키지 못하고 너무 우리가 지금 희생을 하고 있죠. 소름 그래서 끼치는데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네. 지금 자는 시간이 평균 한 고3들이 한 5에서 6시간 정도거든요. 5시간만 자고 원래 자는 7시간에 2시간을 못 자잖아요. 그러면 낮에 거기 곱하기 2.
4시간이 집중을 못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잠을 줄인다고 그 줄인 시간만큼의 모든 걸 얻는 게 아니에요. 어딘가 또 보상을 받고 어딘가는 있는 보상을 거네요. 받고 있고 네. 걔가 어디선가 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적게 잔다고 모든 게 하루가 아주 알차게 지내는 건 아닙니다. 자기만의 절대적인 수면의 양을 알아야 돼. 그 절대적 수면 양은 뭐냐면 이 정도까지 자면 낮에는 나는 상관이 없어. 욕심을 내지 말고 우리 아이가 최고의 내 기능을 받을 수 있는 수면의 양을 확인하고 깨어있는 시간에 완전히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죠. 방학이 곧 되잖아요. 네네. 방학 때 체크해 보는 게 좋아요. 방학이 되자마자 가장 자기가 졸려온 시간에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새벽 2시에 잤어요. 네. 그 다음에 안 깨워줘요. 네. 몇 시간까지 자는지. 네. 근데 걔 10시까지 잤어요. 네. 그럼 걔는 새벽 2시에서 10시에 자는 리듬이잖아요. 네. 그쵸? 네네. 10시까지 자는 본인이 깬 거잖아요. 거니까 의지로. 네. 그러면 아까 제가 12시부터 5시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네. 리듬을 돌려야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날은 9시 반에 나가서 햇빛 봐요. 네. 햇빛 보고 15시간 뒤에 졸려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9시 반, 9시, 8시 반, 8시. 그 수면의 리듬이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걔가 10시, 그러니까 12시 전에 졸리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방학 동안에 일주일 정도만 네. 그 내가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를 체크를 하고 네. 그 다음에 30분씩 일찍 일어나면 30분씩 일찍 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본인의 의지대로 시간만 허락한다면 수면 리듬을 수면 제대로 리듬은 이제 돌릴 있는 수가 거네요. 있어요. 그래서 네. 12시부터 5시까지 잠에 들어와서 잤는데도 애가 못 일어나고 낮에 졸립다면 그 다음에 수면의 질이 안 좋은 거죠. 그때 이제 병원에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수면의 양과 리듬은 본인이 조절하고 양과 리듬이 조절됐는데도 질이 안 좋으면 정상적인 뇌 기능이 안 되니까 네. 그때는 이제 병원에 이제 오시면 수면의 질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확인이 되면 이제 거기서 치료를 받으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수면의 양과 리듬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수면의 질. 근데 너무 아이들이 중요하겠습니다. 수면의 질이 안 좋은 거를 어떻게 어머님이 이제 체크를 하고 그걸 확인을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 아이가 자는 자세가 똑바로 자고 입을 다물고 잔다. 딱 들어가 봤는데 그러면 얘는 수면의 질이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네. 옆으로 딱 갔는데 옆으로 자는 게 많다. 그럼 얘는 수면의 질이 50%밖에 안 돼요. 입을 벌리고 잔다. 옆으로 자면 거의 입을 벌려요. 네. 네, 그 다음에 가니까 엎드려 잔다. 얘는 100% 환자예요. 저희 집에 한자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얘는 그냥 네. 환자예요. 그냥. 네. 데리고 가야 되겠는데요? 엎드리면 네. 척추가 어때요? 이미 휘어지죠. 휘어져 있죠. 그리고 네. 심장이 다이렉트하게 눌려요. 와. 그러니까 엎드려 자는 거는 수면의 질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는 자세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엎드려 잘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똑바로가 안 되는 사람, 네네. 옆으로도.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빨리 이제 병원에 와야 되고요. 그 아이는 수면의 질은 무조건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꼭 이거는 어린 시절부터 해주는 게 저는 들으면 들을수록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건강한 수면을 위한 10개명입니다. 네. 한번 말씀해 네.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내가 몇 시에 자든 네. 아침 시간이 똑바르고 햇빛을 보면 수면 리듬이 안 깨져요. 그래서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놓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햇빛 노출되는 시간이에요. 30분 그게 정말 예. 황금 시간이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늦게 자더라도 늦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방학 때예요. 네.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햇빛을 보고 그러면 어제 너무 늦게 잤는데 똑같이 일어나면 피곤하잖아요. 네. 낮잠을 자는데 오후 2시 이전에. 오후 2시 이전에 낮잠을 예, 오후 자야 2시 되는- 이후가 넘으면 밤잠에 영향을 줘요. 네. 그럼 낮잠을 아우. 자면 그 다음 시간 자기가 살릴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야지 늦게 잤다고 늦게 일어나면 그런 이제 사이클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힘든 거는 이제 낮잠으로 해결한다. 그 다음에 밤에는 무조건 잠자기 2시간 전에는 흰색과 파란색 빛이 아니라 노란과 주황으로 잠잘 수 있는 뇌파를 환경을 만들면서 만들자. 공부할 수 있는 조명 유지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잠은 보통 15분 정도 낮잠을 자는 걸 권장하지만 네. 너무 피곤할 때는 30분까지 자되 오후 2시 이전에 자는 게 좋다. 그리고 운동은 무조건 해가 낮에 떠 해야죠? 있을 때 그럼요. 해야지 야간에 운동하면 네. 그거는 뇌가 낮으로 인지하니까 더 숙면에 방해가 된다. 그리고 카페인은 12시간, 10시간 정도 가니까
오전 시간에만 먹는 거를 권장을 뇌는 한다. 정말 민감한 것 같아요. 뇌는 네, 민감하죠. 민감한 그 다음에 것 같아요. 너무 배고플 때, 성장기 애들은 너무 배고프잖아요. 네. 그러면은 너무 과도하게 먹으면은 또 이제 졸려와요, 일찍.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저는 뭐 따뜻한 우유나 네. 아니면은 저는 김, 김? 마른 김, 네. 양념하지 말고. 네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잠자는 성분의 일부도 있고, 포만감도 있고, 살도 안 찌고. 네네. 수면제는 안 되지만, 수면 유도제 같은 경우는 네. 비행기 타고 이제 애들이 이제 여름방학 때 어디 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의사가 단기간에 딱 처방을 해줄 수가 있어요. 시차 문제 때문에. 수면제랑 수면 유도제랑 다른 게 뭐냐면, 네. 벤조 계열이냐 비벤조 계열이냐. 벤조 계열은 마음도 안정이 돼요. 네. 신경 안정제 효과가 있으면 수면제로 수면제죠. 하는 거고요. 네. 수면 유도제는 비벤조고 딱 잘 때만 먹는 거예요. 딱 유도만 시키는 건데 이게 치료제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좋을 때가 시차 맞출 때거나 네네. 시차가 깨질 때예요. 네네. 치료제처럼 계속 먹으면 그게 치료는 안 되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그거는 네. 아까 뭐 애들도 요즘 해외 많이 나갔다 오니까 네. 그런 시차 맞출 때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제 주변도 이가 좀 긴 여행 갔다 오면은 병원 가시는 얘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데 침대에서 딴짓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침대는 말이죠? 네. 침대는 딱 자는 공간이에요. 침대에서 뭐 핸드폰 앉아서 하고 누워서 책을 누워서 봐. 만화책 네. 보고 만화책 책 보고 공부를 하고, 네. 뭐 공부도 하고 뭐 간식도 먹고 이러면 여기가 잠자는 데인지 책을 보는 데인지 헷갈려 해서 이 시간과 공간, 특히 공간의 인지가 떨어져요. 와, 우리가 민감한 뇌가 또 우리가 작용을 독서실에서 하네요. 공부하는 네. 이유가 뭐예요? 독서실은 뇌가 공부하는 여긴 곳이야라고 조용하고 인식하는 공부하는 거죠. 곳이야라고 인지가 되는데 집에서는 그 책상에서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나 집중이 안 돼. 그 이유거든요. 야, 네. 그러니까 수면도 단기간에 깊게 자려면 절대 침대에는 가는 게 아니에요. 밤에만 가는 거예요. 딱 잘 때만. 네. 예, 그걸 되게 유의하시면 되고요. 정말 기억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오늘 잠은 며칠 전에 결정난 거예요. 오늘 자려고 네. 들어갔잖아요. 네. 잠이 안 와요. 네. 그거는 2, 3일 전에 사이클로 결정된 거라 지금 똑같아요. 뭐 약간 지저분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변비인데 화장실 간다고 설사로 바뀌어요? 아니요. 안 바뀌잖아요. 네. 오늘 변비는 2, 3일 전에 음식 먹은 결과예요. 그렇죠. 오늘 잠이 안 오는 거는 얘가 딴짓을 한 거예요. 핸드폰도 보고 뭐도 네. 하고 그 전에도. 네. 그거에 대한 결과니까 좀 일찍 침대에 간다고 오히려 더 잠이 안 와요. 그러네요. 그 행동이 오히려 더 이상한 행동으로 보거든요, 뇌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잠이 안 오는 건 과감하게 자기가 받아들여야 돼요. 네. 받아들이고 내일부터 자기 위해서 다시 제가 말했던 이 10계명을 유지하면서 하면 사이클이 2, 3일 거쳐서 돌아오는 거지 지금 당장 뭐 한다고 사이클이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더 엉켜요. 원래대로도 자연스러움 찾아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욕심이 있고 그렇죠. 자기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좀 빨리 하면 빨리 되지 않으니까 기대해서 빨리 잠자리에 들려 하는데 오히려 더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저희 한진규 박사님을 모시고 수면의 어떤 비밀을 한번 캐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오늘 되게 많은 가르침을 받았어요. 어머님들은 어떠셨어요? 자, 오늘 이렇게 오셔서 소중한 자리 빛내주신 박사님한테 또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엄마 학교는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